상사 앞에서는 한없이 친절하면서 뒤에서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동료를 보고 소름 돋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항상 도덕적인 척하지만 결국 당신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3명 중 1명은 자신이 확고한 가치관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교묘하게 규칙을 어깁니다. 도대체 왜 남을 탓하기는 쉬우면서 자신의 잘못은 그토록 쉽게 눈 감아주는 걸까요?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 패턴에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른바 도덕적 위선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조용히 예외를 둡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교묘하게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방어 기제입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을 때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을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뇌는 이 불편한 고통을 멈추기 위해 가장 먼저 머릿속의 대본을 수정합니다. 도대체 뇌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자아상이 위협받을 때 뇌의 편도체는 마치 신체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끔찍한 경고음을 끄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뇌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재편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위선자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은 자신의 체면이자 곧 사회적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그럴싸한 말로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 되고 일방적으로 깨버린 약속은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둔갑합니다. 반면에 당신의 작은 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성격적 결함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들이 만든 규칙을 당신이 아무리 잘 지켜도 그들은 끊임없이 기준을 바꾸며 당신을 가혹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만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뇌가 그들의 이중잣대를 완벽하게 숨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면 그들은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공격받은 것처럼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위선자들은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과거의 사실마저 뻔뻔하게 바꿔버립니다. 난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어라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있는 그대로 다시 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흩어진 파편들을 가져와 새롭게 이야기를 조립하는 재구성의 과정입니다. 위선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진실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마구 깎아내고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뜯어고칩니다.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원인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당신이 입은 피해의 크기를 마음대로 줄여버립니다. 이 조작된 편집본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들 스스로도 그것이 진짜 과거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끔찍한 가스라이팅의 덫이 완성됩니다. 가해자가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사실조차 흔들리고 결국 자신의 기억력과 멘탈을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위가 꼬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위험을 감지하고 보내는 강력한 적색 경보입니다. 당신이 명백한 사실을 들이밀어도 그들은 우리 둘 다 실수한 거잖아 라는 교활한 말로 책임을 나누며 일방적인 피해를 은폐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이중잣대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유명한 말처럼 위선자들은 타인에게는 가혹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허용 효과라고 부릅니다. 착한 일을 한번 하고 나면 이후에 저지르는 나쁜 행동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들의 뇌는 마치 도덕성 점수판을 켜놓고 계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공정성이나 정의에 대한 글을 그럴싸하게 올리거나 기부를 한번 하고 나면 집에서 가족에게 잔인하게 굴어도 괜찮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대중 앞에서의 선행이 사적인 공간에서의 폭력을 덮어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의 이면에는 근본적 귀인 오류라는 심리적 편향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타인의 실수는 그 사람의 썩어빠진 본성 때문이라고 비난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어쩔 수 없는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당신을 배려심 없고 부주의한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똑같이 지각을 하면 차가 막혔다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며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들은 존중이나 의리 같은 거창한 도덕적 단어들을 진심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을 포장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도덕은 결국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당신의 입을 막기 위한 화려한 소품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의리란 결국 내 잘못에 대해 입을 다물고 내 곁에 조용히 머물러 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이 구체적인 해결책은 피하고 계속 도덕적인 단어만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얄팍한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도덕적 우위를 선점한 위선자들은 자신을 비련의 영웅이나 불쌍한 피해자로 포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가상의 악당을 만들어냅니다. 그 악당은 전 연인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당신이 그 끔찍한 악역을 떠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취약성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타인을 깎아내리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움으로써 자신의 불안정한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립니다. 누군가를 악당으로 지목하면 자신은 상대적으로 선하고 인내심 많은 사람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멘탈을 파괴하고 깊은 상처를 주고도 밤에는 두 발을 뻗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뇌의 방어 기제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정당화하고 세뇌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 이들이 가장 먼저 꺼내드는 방패는 바로 선한 의도입니다. 그들은 내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라며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자신이 입힌 실제적인 상처라는 참혹한 결과보다 자신의 좋은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상처를 힘들게 털어놓을 때 그들이 가장 즐겨 쓰는 치명적인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예민충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압박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유별나고 피곤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위선자들은 바로 이 두려움을 악용합니다. 이 잔인한 한마디는 순식간에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대화의 초점은 그들의 가해 행동에서 당신의 눈물과 감정 그리고 태도 문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네가 너무 예민하다는 말은 결국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갈등의 원인은 너의 과장된 반응 때문이야 라며 당신에게 모든 죄책감을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비열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위선자들에게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단호하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대처에 있습니다. 그들의 그럴싸한 변명이나 도덕적인 단어에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구체적인 행동만을 요구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싸움에서 당신이 잘못한 행동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어떤 핑계나 외부 상황에 대한 변명도 덧붙이지 못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또다시 거창한 가치를 들먹이며 대답을 회피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은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기억이 선명할 때 모든 사실과 대화 내용을 즉시 적어두십시오. 위선자들이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기억을 조작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할 때 이 기록은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들이 좋은 의도였다고 끝까지 변명하면 의도가 아니라 내가 입은 실제적인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결과에 대해서만 따져 물으십시오. 만약 그들이 명확한 사과나 행동의 변화 없이 다시 핑계를 대고 오히려 당신의 감정을 탓한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손절이라는 단어는 때로 정없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과의 손절은 당신의 소중한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관계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은 결코 나약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당신의 멘탈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가장 용기 있는 자가 치유의 과정입니다. 친절한 가면 속에 숨겨진 위선자들의 민낯은 이처럼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당신이 예민하거나 틀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심하게 왜곡된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을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로남불로 가득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당신의 소중한 멘탈을 굳건하게 지켜내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교활한 심리 조종자가 당신에게 마술을 뻗기 전에 그들의 끔찍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올바른 기억과 진실된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완벽한 최우선 순위입니다.